김원사, 이번에 세계 특수부대 폭발물 탐지 챔피언십이 네바다에서 열립니다. 우리 기지에서 참가팀을 선발해야 하는데 당신이 최고 전문가 아닌가요? 한번 나가봐요. 지휘관의 말에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 대회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잭슨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비웃음을 머금은 채 영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팀이요? 군견관리팀이 참가한다고요? 그냥 견학 와요.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잭슨의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영수가 그런 대회에 나갈 자격이 없다는 듯한 어조였죠. 과연 20년간 그림자 같은 존재로 무시받던 김영수 원사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낼까요? 그리고 그의 동반자 백두는 어떤 시련을 극복하며 진정한 파트너십을 보여줄까요? 이 감동적인 역전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더욱 놀라운 결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경기도 평택의 한미연합 군견부대. 새벽 5시 30분,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훈련장의 발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김영수 원사가 검은색 점원 셰퍼드 백두와 함께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4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탄탄했고 20년간 쌓아온 경험이 묻어나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백두야, 오늘도 시작해볼까? 영수가 백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두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응답했죠. 둘 사이의 호흡은 이미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영수는 훈련장 곳곳에 숨겨진 모의 폭발물들을 확인하며 오늘의 코스를 점검했습니다. C4 폭약 냄새, TNT 화약 냄새, 그리고 각종 기폭장치들의 특유한 화학 냄새들이 섞여 있는 복잡한 패턴이었습니다. 탐지 시작. 영수의 명령과 함께 백두가 움직였습니다. 코를 바닥에 대고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냄새를 따라가는 백두의 모습은 그야말로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첫 번째 목표물을 발견한 백두가 앉은 자세로 신호를 보냈고 영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백두야. 다음 가자. 그런데 훈련이 한창일 때 특수부대원들이 PT를 위해 훈련장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영수와 백두를 보며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원사님, 또 걔랑 노는 겁니까? 전투는 우리 몫이죠. 목소리는 작았지만 영수에게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영수는 잠깐 동작을 멈췄지만 곧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걔도 전투하는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묵묵히 해왔는데 아직도 자신은 그림자 같은 존재일까? 직접적인 전투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항상 뒤처리 담당으로 취급받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작전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영웅 대접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영수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영수는 백두와 함께 다음 목표물로 향했습니다. 백두는 여전히 완벽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었고 두 번째, 세 번째 폐발물을 연달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혹시 정말로 자신은 전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일까? 훈련을 마치고 백두에게 사료를 주면서 영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백두는 맛있게 사료를 먹으면서도 때때로 영수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주인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백두야,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 맞지?
영수가 백두의 털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영수는 부대 사무실에서 각종 서류 작업을 했습니다. 군견 관리 일지, 훈련 기록, 건강 상태 보고서 등 산더미 같은 업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자신이 정말 전투원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특수부대 훈련장에서는 대원들이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역동적인 모습이 영수에게는 부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녁 시간 영수는 백두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평택기지의 석양은 유독 아름다웠고 백두는 영수 곁을 맴돌며 충실한 동반자 역할을 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많은 군견들과 함께했지만 백두만큼 자신과 호흡이 맞는 개는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팀워크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께 돌보는 일로만 보이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날 밤 영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이고 자신은 여전히 그림자 같은 존재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백두가 있고 자신만의 전문성이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가치를 보여줄 기회가 올 거라고 믿으며 영수는 잠에 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평택기지 본부에 특별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미군 본부에서 발송된 공식 서류였는데 봉투 겉면에는 세계 특수부대 폭발물 탐지 챔피언십 초청장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기지 지휘관실에서 이 소식을 접한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대회에 한국 부대가 초청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김원사를 불러주세요.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졌고 영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백두와 함께 훈련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호출에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죠. 백두에게 잠깐만 기다려라고 말하고는 서둘러 본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지휘관실에 들어서자 몇 명의 간부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심에는 미군 EOD 교관 잭슨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잭슨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베테랑이었고 항상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수가 경례를 하자 지휘관이 초청장을 건네주며 설명했습니다. 김원사, 이번에 세계 특수부대 폭발물 탐지 챔피언십이 네바다에서 열립니다. 우리 기지에서 참가팀을 선발해야 하는데 당신이 최고 전문가 아닌가요? 한번 나가봐요. 지휘관의 말에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대회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잭슨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비웃음을 머금은 채 영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팀이요? 군견 관리팀이 참가한다고요? 그냥 견학 와요.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잭슨의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영수가 그런 대회에 나갈 자격이 없다는 듯한 어조였죠. 영수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경험과 실력을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어떤 대회인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영수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지휘관이 대회 규정집을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30개국 특수부대가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폭발물 탐지 속도, 정확성, 그리고 팀워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죠. 예선과 결승으로 나뉘어 있고 각 팀은 조련사 1명과 군견 1마리로 구성됩니다. 영수는 규정을 꼼꼼히 읽어보며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자신과 백두라면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잭슨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원사님,
이건 단순한 폭발물 찾기 게임이 아닙니다.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압박감을 견디며 완벽한 성과를 내야 해요. 미군 표준 훈련 없이 따라올 수 있겠어요? 잭슨의 도전적인 말투에 영수는 더욱 의욕이 생겼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영수는 훈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백두가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지만 영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기회가 생긴 것 같아 설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잭슨의 무시하는 태도가 분했습니다. 그동안 받아온 냉대와 무관심이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백두야, 우리가 세계대회에 나간다면 어떨까? 영수가 백두의 목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백두는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그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자.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라도 그들의 편견을 깨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시간, 영수는 대회 규정집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시간 제한도 빡빡했고 탐지해야 할 폭발물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전 욕구가 솟구쳤죠. 자신만의 노하우와 백두와의 완벽한 팀워크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무엇보다 자신이 정말로 전문가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잭슨과 다른 사람들의 무시하는 시선을 뒤집어 놓을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백두와 함께 특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일상 훈련이 아니라 세계 무대를 겨냥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된 것입니다. 영수의 눈빛에는 새로운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고 백두 역시 주인의 변화된 기운을 감지하며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챕터 세계대회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영수는 기존 훈련 방식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대회 규정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 한국식 훈련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거든요. 속도와 정밀성을 동시에 요구하면서도 조련사와 군견의 팀워크까지 평가하는 복합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수가 해온 방식은 정확성에 중점을 둔 것이었는데 이제는 시간도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백두야, 이제부터는 조금 다르게 해보자. 영수가 새로운 훈련 코스를 설치하며 말했습니다. 기존보다 2배 넓은 구역에 더 많은 폭발물을 숨겨놓고 제한 시간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첫 시도에서 백두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했고 동시에 정확성도 유지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잭슨이 영수의 훈련을 지켜보러 나타났습니다. 팔짱을 끼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중간중간 고개를 젓는 모습이 영수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원사님,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미군 표준 훈련 없이 따라올 수 있겠어요? 잭슨의 말에는 여전히 무시하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영수는 참을성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한국식 냄새 패턴 기억법은 나름대로 효과적이거든요. 하지만 잭슨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계 무대에서는 그런 구식 방법이 통하지 않아요. 현대적인 시스템을 배워야 합니다. 잭슨이 가져온 미군 표준 매뉴얼은 영수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모의 테스트에서 백두가 실수를 했습니다. 새로운 규칙에 적응하지 못한 채 기존 방식으로 움직이다가 제한 시간을 초과한 것입니다. 영수는 좌절감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괜찮다, 백두야.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잭슨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보세요, 원사님. 이게 현실입니다. 세계대회는 동네 축제가 아니에요. 각국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거든요. 그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영수에게는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경험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영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괜히 나선 게 아닌가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포기하면 평생 그림자로 남게 될 거라는 생각 말입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무시와 냉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영수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수는 더욱 집중적인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한국식 방법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새로운 규칙에 맞게 적응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백두 역시 주인의 의지를 감지하며 더욱 열심히 훈련에 임했습니다.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백두가 새로운 코스에 적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속도도 빨라졌고 정확성도 유지되었습니다. 영수만의 냄새 패턴 기억법이 새로운 규칙과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잭슨은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금 나아졌네요. 하지만 실제 대회에서는 더 큰 압박감이 있을 겁니다. 잭슨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영수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전 의식이 불타올랐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계 무대에서 승부해 보겠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훈련이 계속되면서 영수와 백두의 팀워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서로의 호흡을 읽으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미세한 손짓만으로도 백두는 정확한 방향을 찾아갔고 백두의 행동 패턴을 통해 영수는 폭발물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수는 훈련을 마치고 백두와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부대원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원사님, 소문 들었어요. 세계대회 나간다면서요? 대단하시네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도전을 인정해주는 말을 듣자 영수는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회 일정이 당겨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2달 후였던 대회가 한 달 후로 앞당겨진 것입니다. 준비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영수는 더욱 큰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기도 생겼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영수는 백두와 함께 산책을 하며 다짐했습니다. 백두야, 우리 힘들어도 끝까지 해보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팀인지 세상에 보여주자. 백두는 꼬리를 흔들며 응답했습니다. 둘의 마음이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자존심을 건 진정한 승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결승전 당일 아침, 네바다 사막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이 최후의 승부를 위해 모였고 관중석에는 각국의 군 관계자들과 언론진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영수는 백두와 함께 준비구역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두의 발목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둘 사이의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했습니다. 결승전 규칙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회 진행요원이 참가팀들을 모아놓고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총 5개의 폭발물이 1000평방미터 구역에 숨겨져 있습니다. 제한 시간은 15분이며 정확성과 속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잘못된 신호를 보낼 경우 감점이 있으니 신중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영수는 경기장을 둘러보며 전략을 세웠습니다. 넓은 구역이었지만 백두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면 무리한 이동은 금물이었습니다. 대신 체계적이고 정밀한 접근으로 승부를 걸어야 했습니다. 백두야, 우리 방식대로 천천히 정확하게 해보자. 영수가 백두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출전한 독일팀이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12분 30초 만에 모든 폭발물을 찾아내며 완벽한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감탄사가 터져나왔고 다른 팀들도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어서 출전한 영국팀과 이스라엘 팀도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며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번째로 미군팀이 출전했습니다. 잭슨이 직접 지도한 팀답게 체계적이고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폭발물을 찾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이 지체되어 13분 45초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좋은 성적이었고 잭슨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한국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김영수 원사와 백두. 아나운서의 호명에 영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예선에서의 놀라운 성과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기대 어린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영수는 백두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우리답게 해보자, 파트너. 경기가 시작되자 영수와 백두는 차분하게 움직였습니다. 다른 팀들의 빠른 속도와는 대조적으로 매우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영수는 바람의 방향과 온도를 고려해 최적의 경로를 계산했고 백두는 주인의 지시에 완벽하게 반응했습니다. 비록 절뚝거리는 걸음이었지만 집중력만큼은 완벽했습니다. 첫 번째 폭발물을 발견하는데 3분이 걸렸습니다. 다른 팀들보다 느린 속도였지만 백두의 신호는 확실했습니다. 영수가 위치를 확인하자 정확한 지점이었습니다. 좋아, 백두야. 다음 가자. 영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폭발물을 찾을 때 백두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자리에서 코를 높이 들고 공기 중의 냄새를 분석한 후 정확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면서도 정밀한 탐지를 해낸 것입니다. 관중석에서는 오 하는 감탄사가 들려왔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폭발물도 연달아 찾아냈습니다. 영수와 백두의 호흡은 마치 한 몸처럼 완벽했습니다. 백두의 미세한 행동 변화까지 읽어내는 영수의 능력, 그리고 주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백두의 지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시간은 11분이 경과되어 있었고 마지막 폭발물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폭발물은 가장 까다로운 위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른 냄새들과 섞여 있어 구별하기가 어려운 지점이었죠. 영수는 백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며 기다렸습니다. 백두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온 신경을 집중해 냄새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확신에 찬 신호를 보냈습니다. 백두 탐지 완료. 영수가 외쳤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14분 20초였습니다. 독일 팀보다는 느렸지만 정확성 면에서는 완벽한 경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백두가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도 이런 성과를 거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수와 백두의 완벽한 팀워크에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백두가 절뚝거리면서도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감격했습니다. 대단해. 정말 놀라워. 하는 외침들이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점수 집계가 끝나고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승팀은
아나운서의 목소리에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대한민국 팀입니다. 그 순간 영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로 자신들이 우승을 한 건가요? 백두를 꼭 안으며 영수는 20년간의 꿈이 현실이 된 감격을 느꼈습니다. 놀랍게도 잭슨이 영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표정 대신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이 담긴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영수에게 경례를 하며 말했습니다. 김원사, 존경합니다. 진짜 프로였군요. 제가 틀렸습니다. 잭슨의 인정에 영수는 더욱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시상식에서 한국 국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연주되는 순간 영수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관중석에서는 기립박수가 이어졌고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한국팀의 실력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백두 역시 꼬리를 흔들며 이 특별한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해냈다, 백두야. 우리가 해냈어. 영수가 백두를 안으며 환호했습니다. 20년간의 그림자 같은 생활이 끝나고 이제 진정한 인정을 받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예선 경기 날이 다가왔습니다. 네바다 사막의 뜨거운 햇살 아래 각국에서 온 최고의 폭발물 탐지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총 30개국 60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이었습니다. 영수는 백두와 함께 경기장을 둘러보며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큰 규모의 국제대회는 처음이었거든요. 와, 정말 대단하네. 영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미군팀, 영국팀, 독일팀, 이스라엘팀까지 각국의 정예 요원들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준비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군견들 역시 모두 최고 수준의 훈련을 받은 티가 났습니다. 영수는 잠깐 주눅이 들었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예선은 총 3라운드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기본 폭발물 탐지, 두 번째는 복합 냄새 속에서의 선별 탐지, 세 번째는 시간 압박 상황에서의 정밀 탐지였습니다. 영수는 출전 순서를 확인했습니다. 한국팀은 15번째였습니다. 다른 팀들의 경기를 지켜볼 수 있는 좋은 위치였죠. 첫 번째로 출전한 미군팀의 실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조련사와 군견의 호흡이 완벽했고 속도도 빨랐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잭슨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긴장했습니다. 과연 자신도 저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독일팀과 영국팀도 훌륭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독일팀의 경우 기계처럼 정확한 움직임으로 모든 폭발물을 완벽하게 찾아냈습니다. 시간도 기록적으로 단축했고요. 영수는 점점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백두를 바라보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백두는 여전히 차분하고 집중된 모습이었거든요. 드디어 한국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김영수 원사와 백두. 아나운서의 호명에 영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작은 박수가 들려왔지만 다른 팀에 비해서는 확실히 관심이 적었습니다. 영수는 백두에게 말했습니다. 백두야, 우리답게 해보자. 20년간 연습한 그대로만 하면 돼. 첫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수는 한국식 냄새 패턴 기억법을 활용해서 코스를 분석했습니다. 바람의 방향, 온도, 습도까지 모든 요소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었습니다. 백두 역시 영수의 지시에 완벽하게 반응했습니다. 첫 번째 폭발물을 발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놀랍도록 짧았습니다. 관중석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수와 백두의 움직임이 다른 팀들과는
확연히 달랐거든요. 체계적이면서도 직관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백두가 두 번째, 세 번째 폭발물을 연달아 찾아내자 관중들의 시선이 한국팀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합 냄새 속에서 특정 폭발물만을 선별해내는 고난도 과제였는데 영수의 독특한 훈련법이 빛을 발했습니다. 냄새의 미세한 차이를 구분하는 백두의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이 입증된 순간이었습니다. 제한 시간보다 30초나 일찍 모든 과제를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에서도 영수와 백두는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시간 압박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목표물들을 찾아냈습니다. 영수만의 차분하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오히려 급박한 상황에서 더욱 효과적임이 드러났습니다. 마지막 폭발물을 찾고 난 후 백두가 앉은 자세로 신호를 보내자 관중석이 들썩였습니다.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선 1위 대한민국 팀. 아나운서의 발표에 영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로 자신들이 1위를 한 건가요? 백두를 꼭 안으며 영수는 감격스러워했습니다. 20년간 꿈꿔왔던 순간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관중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지만 일부에서는 의외라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군 팀 내부에서는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잭슨의 표정이 굳어졌고 다른 교관들도 당황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한국팀이 하는 중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잭슨이 영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축하한다는 말 대신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결승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될 거예요.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결승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백두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선 1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자신을 꺾으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실력이 세계 무대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백두야, 이제 진짜 시작이다. 영수가 백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결승전입니다.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지만 영수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결승전을 하루 앞둔 저녁, 영수는 백두와 함께 마지막 점검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선에서의 놀라운 성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지만 그만큼 부담감도 커졌습니다. 특히 잭슨을 비롯한 미군팀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영수도 충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내일의 결승전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백두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구나. 영수가 백두의 털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두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영수에게는 뭔가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내일의 중요한 순간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영수는 내일의 승리를 확신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수가 평소처럼 백두와 함께 산책을 나갔는데 백두가 갑자기 다리를 절뚝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두야, 어디 아픈 거야? 영수가 급하게 백두의 발을 살펴보니 앞발목 부근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무언가에 베인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즉시 백두를 수의사에게 데려갔습니다. 검진 결과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발목 인대에 약간의 손상이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충분히 쉬면 괜찮을 텐데 오늘 격렬한 운동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의사의 말에 영수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바로 오늘이 결승전인데 말이죠. 영수는 사고가 일어난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산책로 곳곳에 날카로운 금속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말이죠. 혹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뿌려놓은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영수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대회 관계자에게 백두의 부상을 보고하자 그들은 기권을 권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군견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수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꿈꿔왔던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더욱이 예선에서 보여준 실력을 생각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수는 백두를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백두야, 아픈데 무리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해봐. 포기하고 싶지 않다. 백두는 영수의 말을 듣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서 몇 걸음 걸어보았습니다. 약간 절뚝거리긴 했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겠어? 영수가 다시 한번 확인하자 백두가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대신 백두의 상태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기존의 빠른 이동 위주 전술 대신 정지 탐지 중심의 정확도 위주 전략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영수는 급하게 새로운 훈련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백두가 한자리에서 최대한 넓은 범위의 냄새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동 거리는 최소화하고 집중력은 최대화하는 전략이었죠. 다행히 백두는 이런 방식에도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평소 영수와의 완벽한 호흡 덕분에 새로운 방법도 금세 익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상태로 세계 최고의 팀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특히 복수심에 불타는 미군 팀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까? 영수는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잖아. 이번에도 해낼 수 있을 거야. 점심시간에 영수는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0년을 돌이켜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군견 조련사가 되었을 때의 설렘, 수많은 훈련과 실패, 그리고 조금씩 쌓아온 경험들. 모든 것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오후에는 백두와 함께 가벼운 적응 훈련을 했습니다. 부상 때문에 무리할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의 감각은 유지해야 했습니다. 백두도 영수의 의도를 이해하는 듯 조심스럽게 움직이면서도 집중력은 잃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의 신뢰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영수는 다시 한번 백두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백두야,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닐까? 아프면 쉬어야 하는 건데. 하지만 백두는 영수의 손을 하즈며 자신의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마치 괜찮다, 함께 끝까지 해보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백두를 단순한 동반자나 도구로 생각해왔지만 백두는 진정한 파트너였다는 것을,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진짜 팀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런 깨달음과 함께 영수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영수는 내일의 결승전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입니다. 백두의 부상도 있고 강력한 상대팀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결의가 생겼거든요. 백두야, 내일은 우리가 진짜 팀이라는 걸 보여주자. 이기고 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파트너인지 증명하는 거야. 영수의 말에 백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영수는 백두와 함께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6챕터 결승전 당일 새벽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백두의 상태가 걱정되어 제대로 잠들지 못했거든요. 조심스럽게 백두를 깨워 발목 상태를 확인해 보니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걸을 수는 있는 정도였습니다. 백두야, 괜찮아? 영수가 걱정스럽게 물었고 백두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영수는 문득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몇 년 전 군견 사고로 부대를 떠난 동료 박 중사가 마지막 날 자신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영수야, 절대 잊지 마. 걔는 장비가 아니라 전우다. 그들과 진정한 유대감을 느끼는 순간 비로소 진짜 조련사가 되는 거야. 그때는 단순한 조언 정도로 들렸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영수는 그동안 자신이 백두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돌이켜봤습니다. 물론 애정을 가지고 잘 돌봐왔지만 어딘가 주인과 반려동물의 관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백두가 부상을 당했을 때 보여준 의지, 그리고 자신을 신뢰하는 눈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백두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진정한 파트너라는 것을 말이죠. 백두야,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를 진짜 파트너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 영수가 백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백두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 영수의 손을 살짝 핥았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특별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진정한 팀이 된 것입니다. 영수는 백두의 부상 상태에 맞춘 새로운 훈련 방법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최소 이동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정밀 탐지법이었습니다. 백두가 한자리에서 코를 최대한 활용해 넓은 범위의 냄새를 분석하고 영수는 그 신호를 읽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빠른 이동 중심 전략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지만 둘의 깊어진 신뢰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백두야,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된 것 같아. 영수가 훈련을 마치며 말했습니다. 백두의 눈빛에서도 같은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부상이라는 위기를 통해 오히려 더 강한 팀이 된 것입니다. 이제 결승전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점심시간에 영수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여정을 차근차근 되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처음 군견 조련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개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두와 함께한 지난 몇 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영수는 백두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을 마주봤습니다. 백두야,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진짜 조련사가 될 수 있었어. 오늘 경기는 우리 둘 다 원하는 거니까 함께 끝까지 해보자. 백두는 영수의 뺨을 살짝 핥으며 응답했습니다. 그 작은 행동에서 영수는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마지막 점검 훈련을 했습니다. 백두의 움직임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집중력과 정확성은 오히려 더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무리한 움직임은 할 수 없지만 그 대신 한 번의 탐지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영수 역시 백두의 미세한 신호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더욱 집중했습니다. 이제 정말 준비됐네. 영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존의 빠른 속도 전략은 포기해야 했지만 대신 정확성과 팀워크에서는 그 어떤 팀보다 뛰어나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백두와의 새로운 호흡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섬세했습니다. 저녁 시간 영수는 백두와 함께 조용히 산책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승부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진정한 팀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백두라는 최고의 파트너가 있었거든요. 백두야, 내가 너의 빛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내 빛이었구나. 영수가 백두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백두를 이끌어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백두가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내심, 신뢰,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의 의미를 말이죠. 밤이 깊어가자 영수는 백두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의 결승전을 앞두고 긴장되긴 했지만 동시에 평온함도 느꼈습니다. 이제 자신들은 정말 하나가 된 팀이었습니다.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팀인지 세상에 보여주자. 영수가 백두에게 속삭였습니다. 백두는 영수 곁에 몸을 맡기며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영수 역시 마음의 평화를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내일이면 20년간의 여정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결승전 당일 아침, 네바다 사막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이 최후의 승부를 위해 모였고 관중석에는 각국의 군 관계자들과 언론진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영수는 백두와 함께 준비구역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두의 발목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둘 사이의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했습니다. 결승전 규칙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회 진행요원이 참가팀들을 모아놓고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총 5개의 폭발물이 1000평방미터 구역에 숨겨져 있습니다. 제한 시간은 15분이며 정확성과 속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잘못된 신호를 보낼 경우 감점이 있으니 신중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영수는 경기장을 둘러보며 전략을 세웠습니다. 넓은 구역이었지만 백두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면 무리한 이동은 금물이었습니다. 대신 체계적이고 정밀한 접근으로 승부를 걸어야 했습니다. 백두야, 우리 방식대로 천천히 정확하게 해보자. 영수가 백두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출전한 독일팀이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12분 30초 만에 모든 폭발물을 찾아내며 완벽한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감탄사가 터져나왔고 다른 팀들도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어서 출전한 영국팀과 이스라엘 팀도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며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번째로 미군팀이 출전했습니다. 잭슨이 직접 지도한 팀답게 체계적이고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폭발물을 찾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이 지체되어 13분 45초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좋은 성적이었고 잭슨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한국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김영수 원사와 백두. 아나운서의 호명에 영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예선에서의 놀라운 성과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기대 어린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영수는 백두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우리답게 해보자, 파트너. 경기가 시작되자 영수와 백두는 차분하게 움직였습니다. 다른 팀들의 빠른 속도와는 대조적으로 매우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영수는 바람의 방향과 온도를 고려해 최적의 경로를 계산했고, 백두는 주인의 지시에 완벽하게 반응했습니다. 비록 절뚝거리는 걸음이었지만 집중력만큼은 완벽했습니다. 첫 번째 폭발물을 발견하는데 3분이 걸렸습니다. 다른 팀들보다 느린 속도였지만 백두의 신호는 확실했습니다. 영수가 위치를 확인하자 정확한 지점이었습니다. 좋아, 백두야. 다음 가자. 영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폭발물을 찾을 때 백두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자리에서 코를 높이 들고 공기 중의 냄새를 분석한 후 정확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면서도 정밀한 탐지를 해낸 것입니다. 관중석에서는 오 하는 감탄사가 들려왔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폭발물도 연달아 찾아냈습니다. 영수와 백두의 호흡은 마치 한 몸처럼 완벽했습니다. 백두의 미세한 행동 변화까지 읽어내는 영수의 능력, 그리고 주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백두의 지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시간은 11분이 경과되어 있었고 마지막 폭발물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폭발물은 가장 까다로운 위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른 냄새들과 섞여 있어 구별하기가 어려운 지점이었죠. 영수는 백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며 기다렸습니다. 백두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온 신경을 집중해 냄새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확신에 찬 신호를 보냈습니다. 백두 탐지 완료. 영수가 외쳤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14분 20초였습니다. 독일 팀보다는 느렸지만 정확성 면에서는 완벽한 경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백두가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도 이런 성과를 거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수와 백두의 완벽한 팀워크에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백두가 절뚝거리면서도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감격했습니다. 대단해. 정말 놀라워. 하는 외침들이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점수 집계가 끝나고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승팀은 아나운서의 목소리에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대한민국 팀입니다. 그 순간 영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로 자신들이 우승을 한 건가요? 백두를 꼭 안으며 영수는 20년간의 꿈이 현실이 된 감격을 느꼈습니다. 놀랍게도 잭슨이 영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표정 대신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이 담긴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영수에게 경례를 하며 말했습니다. 김원사, 존경합니다. 진짜 프로였군요. 제가 틀렸습니다. 잭슨의 인정에 영수는 더욱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시상식에서 한국 국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연주되는 순간 영수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관중석에서는 기립박수가 이어졌고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한국팀의 실력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백두 역시 꼬리를 흔들며 이 특별한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해냈다, 백두야. 우리가 해냈어. 영수가 백두를 안으며 환호했습니다. 20년간의 그림자 같은 생활이 끝나고 이제 진정한 인정을 받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우승 이후 몇 주가 지난 평택 기지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그림자 같은 존재로 여겨졌던 영수는 이제 부대 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계 챔피언십 우승 소식이 국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군견 조련사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영수가 개발한 한국식 냄새 패턴 기억법이 세계 표준 매뉴얼의 일부로 채택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원사님, 축하드립니다. 예전에 영수를 무시했던 특수부대원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더 이상 무시나 냉대가 아닌 진정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는 이런 변화가 신기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증명하고 싶었던 바를 이루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백두의 회복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우승 후 충분한 휴식과 치료를 받은 결과 발목 부상이 완전히 나았고 이제는 예전보다 더욱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에게는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백두가 이제 7살이 되어 군견으로서는 은퇴를 고려해야 할 나이에 접어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백두야, 이제 정말 푹 쉬어도 될 것 같은데? 영수가 백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세계 챔피언이라는 최고의 영예를 안고 은퇴하는 것만큼 명예로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백두는 여전히 건강했지만 평생 고생한 만큼 이제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수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육군본부에서 특수부대 교육과정에 폭발물 탐지 교관직을 제안한 것입니다. 김원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해 주시면 우리 군의 전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사 담당자의 말에 영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20년간 현장에서만 활동해온 영수에게 교관이라는 역할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군견이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라는 사실을 가르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보람 있는 일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백두야, 우리가 교관이 된다면 어떨까? 영수가 백두에게 물었습니다. 백두는 꼬리를 흔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치 새로운 도전을 함께 하고 싶다는 의미로 보였습니다.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수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군견 조련사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이죠. 첫 교육이 시작된 날, 영수는 20명의 예비 조련사들 앞에 섰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열정과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견 조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영수의 질문에 한 교육생이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명령과 체계적인 훈련입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여러분과 군견 사이의 진정한 신뢰 말이죠. 영수가 백두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친구와 제가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뛰어난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서로를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군견은 장비가 아니라 여러분의 동반자이고 전우입니다. 교육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영수는 느꼈습니다. 그들이 군견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20년 경험을 바탕으로 실전에서 얻은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특히 한국식 냄새 패턴 기억법은 교육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영수의 교육을 받은 조련사들이 뛰어난 실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부대에서도 영수에게 교육을 요청하는 일이 늘어났고 그의 명성은 전군에 퍼져나갔습니다. 한때 그림자 같은 존재였던 사람이 이제는 전국의 군견 조련사들이 우러러보는 스승이 된 것입니다. 어느 저녁 영수는 백두와 함께 평택기지의 석양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20년 전 처음 이 길을 선택했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수많은 무시와 냉대를 받으며 그림자 같은 존재로 살아왔지만
결국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것입니다. 백두야, 고맙다. 영수가 백두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넌 내 그림자가 아니라 내 빛이었다.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백두는 영수의 손을 하드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답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백두의 명예 은퇴식 날 부대 전체가 모여 이 특별한 궁견을 배웅했습니다.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가진 백두는 이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영수는 백두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특별 허가를 받았고 둘은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 후에도 우리 함께 지내자, 백두야. 영수의 말에 백두는 활짝 웃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둘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궁견 조련사와 궁견이 아닌 진정한 동반자이자 가족으로서 말이죠. 마지막 날 저녁 영수는 자신의 후임자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기억하세요. 군인은 계급이 아니라 마음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조련사는 궁견과 하나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20년간의 경험이 녹아든 진리였습니다. 화면에는 영수와 백두가 석양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뒷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나타나는 문구 군인은 계급이 아니라 마음으로 완성된다. 20년간의 그림자 같은 삶이 끝나고 이제는 진정한 빛으로 인정받게 된 영수와 백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영수 원사와 백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포기하지 않는 끈기의 힘입니다. 20년간 그림자 같은 존재로 무시받았지만 영수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한 노력은 반드시 빛을 발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파트너십의 가치입니다. 영수와 백두가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었던 건 서로를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동반자를 만나고 그들과 깊은 신뢰를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세 번째,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하는 용기입니다. 한국식 냄새 패턴 기억법이 세계 표준이 되었듯이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신만의 강점을 믿고 개발해 나가세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성공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군인은 계급이 아니라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마지막 메시지처럼 우리의 가치는 타인의 인정이 아닌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빛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